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매를 이렇게 기꺼이 또 때려주시겠다고 해서 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네요. 2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하고 발표하고 그러니까 저 한 2년 전부터 벌써 발표를 하기 시작했네요. 하기 시작했고 그중에 발표했습니다. 뭐 오늘은 대부분 다 아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계를 보니까 제가 한 35분 정도 쓰면 오케이. 뭐 저한테 40분 주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뭐 전체적으로 토의를 위해서라도 어떤 예시를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부분 제 글을 읽어보셨고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고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또 아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드 독립운동을 제가 신중론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론자라기보다는 어쨌든 맞습니다. 신중론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드 독립운동을 그동안 쭉 했습니다. 그래서 사드 독립운동 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있는 2개 엑스밴드 레이더 기지를 다 가본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군대 가서도 물어봤는데요. 군에도 없더라고요. 저는 엑스밴드 레이더를 일본에 있는 두 군데를 다 갔습니다. 교탄고시하고 아오모리에 있는 두 군데를 제 사비를 무려 200만 원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4박 5일 그것도 이번 추석 연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뭐 사드 논란의 쟁점은 쭉 보시면 알겠지만 뭐 더 많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대충 이렇게 쟁점이나 논란의 쟁점들 아마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배치의 결정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죠. 과정과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군사적인 효용성, 저는 이거 가장 크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인체 환경에 대한 유해나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비용에 관련된 문제, 그다음 X밴드 레이더와 MDI 연관성,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동북아의 안보라는 개념, 이런 개념이 아마 사드의 전체적인 논란과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이 지금 1번부터 6번까지의 발표 순서대로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사드 문제는 제가 생각해서는요, 여기 다 뭐 박사님, 교수님이시고 저는 뭐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요. 군대에서 이제 어깨너머로 공부하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그래도 학위 따서 이제 뭐 학교에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다 공부도 하셨기 때문에 잘 하실 겁니다. 뭐 대부분 이제 국제 정치 쪽으로 공부를 하셨을 건데요. 저 사드를 보고 있으면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한 또 제가 공부한 모든 국제 정치학 이론들을 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제 정치 이론들이 들이든 이 사드 문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그랜드 티어리든 어떤 뭐 미들레인지든 등거미 이론이든 그보다 더 작은 어떤 이론이든 간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정치 이론의 뭐 현실주의 이론이라는 거 갔을 때 뭐 공포의 균형이라 안보의 딜레마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다 여기 이 사드 문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핵억지 이론, 핵이론, 핵억지 이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미중 관계에 관련된 패권 이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통상 말하는 뭐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의사결정, 정책 결정 과정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뭐 통상 투레벨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제 정치학의 이론들, 국제 정치 이론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중에 논문을 쓰면 너무너무 재밌을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제 벌써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 게 투레벨 게임을 갖고 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과 이제 한국 시민사회 투레벨 게임을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을 상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당한 이제 민셋의 어떤 그 범위를 갖고 다한 걸 쓰고 있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드는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배치 및 결정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뒤쪽 이야기를 이제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배치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그 뭐랄까 포럼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다 읽었고요. 정말 제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뭐 참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것일 수도 있지만 이 사드 배치의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배치의 어떤 절차적 문제, 과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서둘렀느냐, 절차적인 문제를 지켰느냐라는 질문, 그리고 뭐 중국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중국이 그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야기했냐 이런 어떤 질문들 던져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요. 근데 저는 뭐 이 문제만큼은 별로 양보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요, 뭐 저는 일면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방부가 지금까지 한 이 사드 문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해온 어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하자면 절차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사드 결정을 발표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멀리도 가지 않겠습니다. 뭐 지난 2년 전, 3년 전에 뭐 여기서 나오지만 쓰리노라는 말 이야기를 뭐 세 가지의 노를 갖고 왔다는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달 핵실험과 2월달에 미사일, 저는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인공위성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시점부터 발표하는 시점까지 1년의 과정 중에 이 과정들을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누구보다 군의 속성을 더 잘 아시는 분이고 군의 분이시라면 그러면 국방부가 발표했던 그 한 7개월의 과정 자체를 더 이해하실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뭐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군의 생리를 더 잘 아시고 그 과정을 더 잘 아시는 분일수록 이 절차적 문제와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각종 어떤 국방부가 보여주는 어떤 소위 말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것이 올바른 행태다, 적절한 행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말 바꾸기를 해왔냐는 거죠. 뭐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거친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이건 딱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쉽게 말하면 책임의식의 실종이죠. 저는요. 예. 그래서 저는 국방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가 배치를 돼야 되냐 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 절차만큼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쉽게 말하면 이거를 뭐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하는 한이 있고 하는 있더라도 이 절차만큼은 분명히 가야 됩니다. 예, 다시 가야 되는데 이 절차가 아무 문제 없었다? 왜 뭐가 문제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과연 성주 발표를 하면서 A4 2장 던져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세가 맞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정당한 국방부의 발표다, 국방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 자신 없고 뭔가 끌리는 게 있으면 사진 촬영 피하고 발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논쟁을 피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저는 단순하게 그 책임의식 실종이면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 무능이죠. 국민에게 이게 정말 좋은 거 필요하다면 이것을 마케팅하고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자질이 없다는 거예요. 예. 나는 그런 조직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뭐 그 정도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중국의 문제라든가 중국이 뭐 하는 과장되는 문제는 좀 뒤쪽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문제는 다 아시는 거여서요.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은 뭐 특별하게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미사일 방어 체제하고 사드의 관계인데요. 이것도 뭐 부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드와 미사일 체제 방어 체제하고 무관하다. 근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 사드라는 것이 왜 개발을 시작했고 진해공 과정을 보면 사드 따로 MB 따로라는 게 아니고 미국 스스로도 보세요. 미국이 이거 제가 그린 그림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그렸다고 그러면 제가 속이는 건데 미국에 있는 모든 이게 어디 나오는 겁니까? 미국 미사일 디펜스 에이전시 거기 홈페이지 떠 있는 그림이에요. 홈페이지 그림은 제가 여기 있는 대부분 나오는 그림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그림들 다 캡처한 그림들입니다. 제가 그린 그림보다는 이거 홈페이지에 나온 그림이에요. 여기 사드 있으면 여기 달랑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림인데 여기 사드가 왜 들어있습니까? 근데 사드가 MD하고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다? 라고 할 수 없죠. 물론 한국에 들어온 사드라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MD는 사드 속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구분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리고 뭐 그림은 잘 아시겠지만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보시면 저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어디 있죠? 여기 레이더가 보이시죠? T-82 레이더입니다. 근데 이거가 똑같이 생긴 레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포워드 베이스드 레이더. 똑같은 레이더입니다. 이것도 T-82 레이더죠. X밴드 레이더죠. 하드웨어 똑같은 레이더입니다. 다른 레이더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이 레이더를 이야기할 때 무슨 레이더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드 레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있는 두 개, 아오모리하고 교탄고시에 있는 두 개의 레이더도 사드 레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정확히 명칭은 차라리 X밴드 레이더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TPI-2 레이더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사드 레이더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레이더는요, 사드를 위해서 만든 레이더가 아닙니다. 원래 개발 자체가 사드를 위해서 만든 레이더가 아니라 원래 실제적으로 그냥 뭐랄까요, X밴드 레이더의 지상용으로 그냥 만든 거예요. 근데 사드라는 걸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이더 체제가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 쉽게 말하면 T-82 레이더를 쉽게 말하면 막대기하고 다른 거하고 엮은 거예요. 48개하고 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더는 실제적으로 그 로키드 마틴사의 레이더가 아니라 레이온사 거죠. 그죠? 레이온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예산서에 보시면, 예산서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사드의 예산 계획서에 이 레이더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016년, 2017년 원래 레이더, 그 미국 예산서를 한번 쭉 보시면요. 사드 예산 항목에 딱 보시면, 항목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미사일 레이더, 그 다음에 무슨 뭐 발전기, 그 다음 심지어는 훈련을 시키는 훈련비까지 사드 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레이더가 빠져 있어요. 레이더 빠져 있습니다. 레이더 왜 빠졌어요? 사드가 아니에요. 사드를 위해서 만든 레이더가 아니라 원래 레이더는 레이온사에 있는 레이더예요. 그래서 이 레이더는 심지어 사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레이온사의 이 TPI-2 레이더 사이트에 X밴드 레이더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드에 될 레이더가 그게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레이더 자체는요, 사드 레이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말씀을 드리냐? 이 레이더 따로 저 레이더 따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방 모드고 이거는 종말 모드다. 두 개 다 다른 거다. 택도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저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물론 같이 개발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하드웨어에다가 소프트웨어 두 개를, 저거는 전방용, 이거는 종말용으로 나눈 거예요.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생긴 건 똑같고 하드웨어 똑같은데 두 개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뭐가 프로그램이 다르지? 똑같은, 저것도 미사일을 잡는 거고 이것도 미사일 잡는 거고, 얘가 미사일을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무슨 미사일을 부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사일 잡는 거만 쓰는 거죠. 잡아서 로켓한테, 로켓한테, 그 미사일한테, 지금 이게 사드 로켓이죠. 로켓한테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쟤는 쉽게 말하면 정보를 쟤도 줍니다. 주는데
중간 연결하는 센서죠. 이게 전방 모드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소프트웨어가 뭐가 차이가 나냐면요. 쉽게 말하면 계산 방식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쟤는 멀리 이 날아가는 적의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유지를 해가면서 상대방 우리 다른 어떤 레이더나 정보 센터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는 역할이 중요해요. 빨리 멀리 잘 보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센서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멀리 보거나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얘는 자기가 먼저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잡은 것을 받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얘는요, 빨리 잡는 것이나 멀리 잡는 문제가 아니라 얘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 자, 뒤쪽을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겁니다. 자, 이게 포워드입니다. 얘는 가까이서 떠오를 때 먼저 잡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가까이 있다기보다는 이 뒤에 있으면서 멀리, 뭐 2000이든 어쨌든 3000이든 멀리 보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멀리 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왔을 때 얘를 먼저 잡기 시작합니다. 자, 물론 이 그림이 좀 틀리지만요. 자, 얘는 쭉 올라가는 걸 쭉 잡아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놓치지만 않고 다른 쪽에다가 내가 이런 미사일 떴어, 이런 미사일 잡았어 하고 알려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뭐를 해야 되느냐? 얘한테 정보를 줘야 돼요. 얘 무슨 정보를 주냐면 얘는 눈 감고 합니다. 얘는 발사됐을 때 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얘는 적외선이기 때문에요. 눈 감고 가다가 눈을 딱 떴을 때 그 앞에 자기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눈을 떴는데 없으면 얘는 못 맞춰요. 이게 적외선이거든요. 근데 얘가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날아가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눈 감고 갈 때는 얘가 준 정보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미사일이 날라오는 시간부터 이까지 자기가 잡은 시간부터 얘가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 것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아주 얘보다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면 어떤 계산을 하느냐? 얘가 잡고 얘가 발사할 때는 이 미사일이 계속 날아갑니다. 마 10으로 날아갑니다. 멈추지 않죠. 멈춰있다면 그냥 얘가 딱 잡는 순간 너 멈춰라고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안 되는데 얘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 지금 미사일을 맞겠다고 생각하면 맞춰서 여기 노란 게 그겁니다. 적외선 센서입니다. 센서거든요. 센서를 딱 떴을 때 여기가 나타나게 만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가는 요 지점에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 있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날아오는 것을 얘가 지금 발사를 하게 되면 이만큼 날아가면 얘가 여기서 눈을 뜨면 딱 만나겠다라는 걸 계산을 얘가 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미리 잡아서 센터에 집어넣어서 센터에서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잡는 프로그램이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죠. 능력이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레이더인 거예요, 사실은. 예. 맞추기 위한 눈 감고 올라가는 얘를 위한 센서인 거예요. 그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멀리 못 잡고 우리나라는 한 600km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다르지 않고 분명히 제 논문에 썼지만 4시간에서 8시간 내에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바꾸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또 그 논문에 써드렸죠.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2017년 계획서에 보면, 그러니까 계획서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렇게 따로 노는데, 따로 나와서 프로그램을 쉽게 말하면 OA를 그 안드로메다 쓰다가 OS2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추 하나만 돌리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쉽게. 이제는 그렇게 프로그램 쉽게 말하면 꽂아서 프로그램 돌렸다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프로그램 다 지우고 다른 프로그램 입력식이 필요 없다는 거죠.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말하면 스톱 하나로 단추 하나로만 이 하드웨어가 포워드도 갔다가 터미널 베이스로도 전환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거니까 그 개발 비용을 주세요라는 예산 항목이 들어있어요.
앞으로 그 개발을 할 거예요. 개발을 할 거니까 예, 주세요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국방부는 절대 아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쓸 수 없는 거야. 절대 같이 쓸 수 없는 거야. 우리나라 갖다 놓으면 우리는 절대 이것만 쓸 거야. 설령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 와서 어떻게 하는 것을 계속 옆에 있지 않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게 만약 그렇게 지금 본인들이 가겠다고 하는 순간 예, 어떻게 하겠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또 재밌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것들은요 사실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쪽에서 이거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예. 이 레이더 사이트에서 이렇게 잡으면 여기 보시는 이 C2BMC 이게 쉽게 말하면 컨트롤 센터죠. 이 컨트롤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여기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전략사령부, 그다음에 북부사령부, 태평양사령부, 우리 오사는 여기 연결되어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가 쉽게 말하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쉽게 말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를 잡으면 그 정보를 보고하는 케이스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 이제 2007년에는 뭐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죠. 아니 보고 안 한다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잡은 정보는 밖으로 보고 안 한다니까. 그래서 MD 아니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2017년에 데이터 이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사드의 모든 데이터들은 밖에서 안으로 쉽게 말하면 밑에서 버텀업을 하는 게 아니라 탑다운 위에서 안의 정보를 예, 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통제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거 할 거니까 돈 내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국의 거를 어떻게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하시겠냐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요. 예, 아닙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MD 무조건 아니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MD가 아니라고 사드가 MD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의 국방부, 한국의 뭐 군사 전문가, 소위 한국의 보수분들밖에 없어요. 미국의 전문가, 미국 갖다 놓으면 공식적으로 마이크 갖다 대고 언론 갖다 대면 미국 정부 당국자들 다 MD 맞다고 해요. 심지어 그냥 뭐 사석의 회사가 아니라 예, 사석의 회사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 가서 다 이야기 하잖아요. 다 나오지 않습니까? 청문회 예, 사드가 한반도의 MD 체계 3단계라고 스케페러티가 직접 2012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럼 그 사람 거짓말 쳤나요? 국회에서 위증한 건가요? 도대체?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자, 근데 자 사드를 보시면 저도 많이 썼지만 과연 사드가 한국이라는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 아닙니다. 여기 갖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사드는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장거리, 단거리, 중거리, 뭐 중장거리, 그다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대충 이렇게 일반적인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 있죠. 1000km 이하겠죠. 예, 뭐 우리나라의 전장 환경에서는 예. 뭐 여러분 통상 우리가 말하는 노동급 아니면 스커드급이죠. 예. 여기는 이제 노동급하고 무사안이 포함이 될 것이고요. 예. 여기도 이제 무사안 좀 포함이 될 것이고 이쪽이 이제 대륙간 탄도입니다. 미사일.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각 사거리대별로 앞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것을 알려줄 겁니다. 저게 유도탄이 날아왔을 때 각 영역별로 여기가 이제 쏘면 예, 어떤 걸 막을 거냐는 거죠. 여기가 이제 떨어지는 위치라고 하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뭐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어떻게 막을 것이고 중간에 뭐 GBI로 막을 것이고 SM3 블록 이제 만드는 거 그다음 쭉 막해서 마지막 단계 보시면 사드 없죠. 대륙간 탄도는 사드 없습니다. 그죠? 5천 넘는 건 사드가 자기도 안 그려놓고 있어요. 그다음 3,500, 5,000원 사드 맞습니다. 그려놨습니다. 자, 1000에 3,500 사드 그려놨죠. 1000 아래 사드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스스로도 사드, 미국의 각종 자료를 보시면 뭐
조 박사님도 지적을 좀 써주셨는데요. 사드는 2004년에 개발된 게 아닙니다. 92년도부터 사드란 말이 있었고 사드가 개발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드의 키는요, 지금의 터미널이 아니고 퓨어러 전역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2004년에 꼼수로 2004년에 키를 바꾼 거예요. 1992년도에 사드가 첫 시작될 때 그 키가 왜 전역이었냐, 터미널이 아니고 퓨어러였냐고 하면요, 쉽게 말하면 유럽의 전역, 동구권에다가 이걸 갖다 받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러시아의 미사일, 예, 바로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는 요 미사일을 막기 위한 전역 방어 체제로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99년까지 한 번도 성공을 못 합니다. 실제. 예, 성공을 못 하고 또 그 폴란드나 다른 주변 국가가 자기 나라에 갖다 놓는 걸 반대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99년도에 MD 체계 두 개가 완전 예산이 제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중에 뭐냐면 사드. 예.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없어졌죠. 레이저 무기. 공중 레이저 무기가 완전히 이 MD 체계에서 예산이 제로, 다음 분기에 이제 제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완전히 폐기시키겠다고 결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폐기가 발표되기 석 달 전에, 제가 이게 6월달로 기억나는데요. 1999년 6월달에 갑자기 로키드 마틴사의 사드가 성공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성공 발표는 실제 미사일의 실제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사드가, 그때는 터미널이 아니고 퓨어러로 되어 있었던 거죠. 사드 성공 발표를 해버립니다. 왜 성공 발표가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고 공개되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밀한 그 실험 데이터 결과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아요. 그것을 계기로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살아남습니다. 영원히 레이저 무기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요. 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라졌고, 사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5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5년인가 유예기간을 줘요. 그래서 사드는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4년에 잽싸게 T자를 바꿨습니다. 터미널로. 예, 바꿔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게 사드입니다. 예, 국방부가 이거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드는 두 개를 그러니까 전역의 개념에서 이걸 두 개를 막겠다고 했고, 이 앞에 단거리는 실제 아주 오래전부터 90년대 때 사드를 개발할 때부터도 미국의 각종 자료에 보면 이 이하로는 사드가 유용성이 없다고 계속 발표를 해오고, 미국 스스로가 발표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2000년 최근의 문제가 아니라 초기부터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5000km 넘는 것에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거리상, 시간상, 고도상 상당히 쉽게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왜 한반도 500km의 고도도 40에서 150 사이에 들어오고 시간적으로 뭐 6분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냐 이해하시는데요. 아니 그게 계산기 두드리면 됩니다. 예. 근데 날아오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멈추면 돼요. 예. 제가 그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몇 번 돌려봤습니다. 예. 타이밍이 정말 가장 그거 한 경우에 200km는 절대 불가능해요. 300km로 느리면 300km 이상 느리면 대응 가능 시간이 10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뜰 때 확인해서 막 정말 바로 쏜다고 계산해서 마치 뭐 1분 내지 뭐 50초 반응할 수 있을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제가 실제 미국 포스터 교사와 같이 돌렸어요. 예. 자, 여기는 그 시간적인 반응 시간이 안 나와요. 그럼 여기는 왜 안 되느냐? 시간 충분한데. 근데 여기는 기술적으로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사드는 날아가는 속도가 마하 8밖에 안 됩니다. 그죠? 마하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떨어질 때 마하 20으로 떨어집니다. 예. 물론 정면으로 날아오면 가능해요. 우리도 뭐 마하 15짜리도 잡을 수 있다는데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서로 마주가는 방법, 마주보고 서로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온다면, 뭐 저쪽이 뭐 마하 100으로 날아오고 내가 마하 1로 날아가도 내한테만 맞아준다면 그게 당연히 맞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사일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든 마주보더라도 따라가야 돼요. 예, 각도가 조금씩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되죠. 그러나 떨어지는 게 마 20 정도 되면요, 얘가 내 머리 위로 바로 떨어지지 않는 한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속도적으로 안 나와요. 따라가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 20이 넘는 미사일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대기권을 진입할 때 견디는 온도가, 온도가 6천에서 7,000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쉽게 말하면 탄두의 강도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히트킬 방식입니다. 맞아야 됩니다. 탄두에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맞으면 미국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 이거는 맞으면 튕겨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폭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스스로 알아요. 실력 맞아서 방향이 좀 바뀔 수는 있다 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의 강도를 대기권 재진입을 한 정도의 수준 되면 지금 사드의 히트킬 방식 정도로는 정말 정확하게 코너 정확하게 박지 않는 한 옆으로 받으면 튕겨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가, 그래서 미국 스스로 이 두 가지 영역은 포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미국에는 미국 본토에는 사드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국 본토에는 사드가 있을 이유가 없죠. 멕시코나 캐나다가 쏘지 않나, 또 제2의 쿠바 사태가 나지 않는 한 미국 본토에는 사드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우리 국방부 장관께서 SABM 이야기하시고, SABM이 그걸 막을 수 있다는데, 정말 누가 북한이 SABM 몰고 와서 쏘면 뭐 1,000, 2,000짜리 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사드는 방향을 알아야죠. 어쨌든 미국 본토에는 사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본토에 사드가 있죠. 텍사스에. 이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8월 달까지는 밤에 하나가 배치되어 있고, 텍사스에 4개 있는데, 우리 정 박사님께서 하나가 더, 그러니까 총 7개요. 7개를 인계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7개 중에서 벌써 하나가 추가 인계가 되나 봅니다. 7개. 그러면 6개가 인계돼서 하나가 지금 괌에 가 있고, 5개가 지금 텍사스에서 아마 배치되는 게 텍사스에 이제 좋게 말하면 보관되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처박혀 있는 거죠. 놀고 있는 거죠. 배치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계속 추궁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미칠 노릇이거든요. 계속 연말만 되면 방송에 나와요. 미의회에서 계속 청장하고, 그 다음에 합참에 관련 자들이 끌려가가지고 지금 뭐 하냐는 이야기, 장치학년에 나왔고, 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오죠. 이야기하는 게, 훈련시키고 있다. 왜 배치 안 하냐? 돈이 없어서 어디 배치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직 훈련이 좀 부족하다, 아직 뭐 연동 관계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온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뭐 사드는 뭐 대충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 뭐 방금 말씀드렸고요. 포대당 가격은 약 1조에서 2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하고 카타르가 구매했는 가격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2012년에 한 개 포대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구매를 한 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한 3천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이제 1조가 좀 넘을 것이다. 1조 한 3천 정도 될 것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1년 후에 카타르가 2조를 구매를 했어요. 2세트를 구매를 하는데요. 2세트를 구매하면서 2세트 플러스 미사일을 한 50발 더 추가 구매했습니다. 2세트 하면 48발에서 96발이죠. 96발이 아니라 총 150발을 구매를 해요. 그러니까 54발을 더 추가 구매를 하죠. 54발 추가 구매를 하는 것까지 해서 MOU를 맺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9천억 원으로 매겼습니다. 매겼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한 발당 가격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해서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랍에미리트가 했던 1조보다는 훨씬 더 비싼 2조가 넘는 돈으로 한 포대를 계약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2개 다 MOU 맺은 거 확인했어요. 서류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작년 2015년 연말에 인계받게 되어 있고요.
카타르는 인계까지는 아니고 MOU만 맺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작년에 안 갔습니다. 아직 아랍에미리트 인계 안 했어요. 근데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방사청 미사일청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아랍에미리트는 그 산 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한 거는 인계가 아직 안 됐어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두 번째, 카타르 2개 행방부 이용됐습니다. 저 MOU 분명히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에서 분명히 카타르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어디 간지 행방불명입니다. 왜 취소됐는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유는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다가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카타르 이쪽은 이란 때문에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내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이란 다시 백자시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카타르는 현재 취소 MOU만 맺고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로비스트하고 그쪽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근데 맺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MOU 원본에 사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방 모드, 정말 모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여기는 뭐 8시간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2017년 그 예산서는 지금 분명히 한 통으로 그냥 다이얼 하나로만 옮기는 걸 개발하고 있고, 또 그 시스템에서의 MD와 연결 체계도 밑에서 보관하는, 그러니까 밑에서가 아니라 위에서 통제하는 체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개발하겠다고 분명하게 예산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드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13번 실험을 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뭐 군사적인 실험은 이렇게 한다. 뭐 항상 이렇게 해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 13번의 실험이 방금 지금 13번째 실험입니다. 이게 총 11번 실험을 했습니다. 날짜로 보면 11번 했는데요. 하루에 2번 한 게 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총 미사일 발사한 건 13번이지만 실제로 11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0일에 했다고 하는데요. 10일에 13회 발사를 한 건데요. 그 중에 마지막 2015년 달에 발사한 게 이게 지금 최종지 발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있었다고 후에 있다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마지막 발사를 한 게 2015년 2번 발사했습니다. 2번 발사를 했거든요. 이때 같이 했습니다. 이지스하고 같이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지스는 이지스 시스템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간 거는요. 거기 스탠다드 미션 아마 샘 미션은 SM은 실패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때 2번 다 12차, 13차 2번 다 사드를 맞췄어요. 맞췄는데 이때 맞췄을 때 장면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한 번도 보셨어요? 잠깐만요. 이거는 좀 시간이 나더라도 이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그게 되나요? 인터넷 안 되죠?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요. 사드 미사일은 땅에서 물론 잠수함에서 이야기하지만 땅에서 올라가는 중거리 미사일. 아까 말씀 1000에서 한 3000 정도 되는 이 미사일, 3000에서 한 5500까지 이 중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방어인데요. 그러면 땅에서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실험에서 땅에서 한 번도 발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번 다. 땅에서 발사를 못 해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땅에서 발사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땅에서 발사한 것이 없을 거예요. 왜? 미국은 지금 이 땅에서 땅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못 합니다. 왜?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지대지 미사일 협정이 걸려 있었어요. 못하게 돼 있어요. 실험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 실험을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 사드 실험을 할 때마다 러시아가 뭐냐 계속 미국한테 문의를 합니다. 너 미사일 뭐 썼어? 너 무슨 미사일 썼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못 쏩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쪽에 가면요 바다에서 쏠 겁니다. 바다나 이런 쪽에서 쏠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못 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는 바다 쪽에서 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반기에는 이렇게 미사일을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C-13이라는 그 수송기에서 미사일을 캡슐에 담아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캡슐이 이렇게 낙하산에 타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캡슐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헤라라는 이 헤라가 왜 헤라냐면요. 이 헤라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년대 때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는 사거리 한 1300에서 1600 정도 되는 러시아제 유럽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모델로 만든 쉽게 말하면 실험용 미사일이에요. 이게 헤라예요. 이 헤라를 가지고 계속 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한 5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하고 분명히 안 맞죠. 안 맞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1300이 많은 미사일을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을 몇 킬로의 사거리에서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를 물론 그 비밀일 수 있지만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링 방위청장 왔을 때도 대충이라도 이야기해달라 두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과 사드의 그 S밴드 레이더의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탐지거리 절대 얘기 못한다. 안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너 13번 실험한 것 중에서 우리 한반도의 환경하고 맞춰서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사거리.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환경 범위 500km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저 한 꼭대기에서 쏴야 이렇게 쏴야 1000km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500km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걸 우리한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거 한번 있느냐 알아볼 때 그것도 얘기 못 한다고 실링 딱 하면 딱 깠잖아요. 깠지 않습니까? 이 얘기 못 한다는데요. 어떡합니까? 그걸 제가 기자들한테 질문지 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답변 못 하더라고요. 하나는 물렸어요. 저한테 제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날아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이게 여기 있는 이 떨어지는 낙하산에 있는 걸 맞춘 건 아니에요. 캡슐이 열어지면서 안에서 헤라 미사일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췄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8차, 9차 때부터 이렇게 이 실험 방법을 적용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앞쪽은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앞쪽에는요, 실제적으로 이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죠? 이게 탄도미사일이면 탄도미사일은 밑에서 추진체가 올라가다가 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 추진체 뒤에 있는 게 불이 끝나고 나면 이 끝에 뒤에는 없어지고 앞에 꽃갈콘만 날아가요. 쉽게 말하면 이 추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뉴턴 법칙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죠. 자유운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는 뒤에 불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대기권을 재집하면서 이제 열이 발생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드 미사일은 적외선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첫 번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몇 번은요, 이것이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아가는 것을 사드가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사이즈가 크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게 앞에 맞은지 뒤에 맞은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과연 그걸 성공을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가 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불이 있다고 하면 뭡니까? 적외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따라가죠. 그걸 과연 13번에 성공에 집어넣어야 될까요? 고관을 해줘. 그 다음 이번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요, 분리했어요. 탄도를 분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통째가 전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날아가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날아가다가 분리된 상태에서 탄도만 날아가게 됩니다. 탄도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저는 그거는 뭐 맞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떤 총알로 어쨌든 맞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냐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숫자 다 보이시죠? 숫자 다 보이시죠? 예, 숫자 다 보이시죠? 방위거리 보이시죠? 이게 뭔지 아세요? 이 표적에 지금 현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비행기가 지금 비행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레이더가 지금 소위 말 사드 레이더가 잡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이걸 또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이것도 잡기 시작한 거야. 무슨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날아가는 이 방향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가 미리 쉽게 약속대로 내린 거예요. 약속대로. 골킵한테 나 이쪽으로 찰게라고 하고 골킵한테 툭 차준 거예요. 그 골킵이 못 맞겠어요? 막아야죠. 물론 그거하고 이거하고 날아가는 미사일 맞는 거하고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이거 분명히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알려주고라도 맞춘 거에 대해서 나한테 뭐 대단한 기술이 맞다고 전 100번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전에서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실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설령 우리가 실전에서 안 다룬 치더라도 이것은 사드의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사드의 성공입니까? 이거는 사드의 막대기, 사드 미사일의 성공이죠. 사드의 성공이 아니죠. 사드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뭡니까? 사드 메커니즘 전체가 움직이는 게 성공이 돼야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워드 레이더와 포워드 베이스 레이더와 그 다음에 종말 레이더, 터미널 베이스 레이더에서 종말 모드, 터미널 베이스의 레이더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기가 계산해서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전달해서 그 계산에 의해서 미사일이 얘가 이만큼 그러니까 미드각을 주고 맞출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그러니까 짜고 쳐서 알려주는 이 날아가서 맞는 거는요. 이 쉽게 말하면 막대기 미사일만에 쉽게 말하면 맞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성능인 거야. 사드는요. 이 하나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이 하나 통으로 움직이는 걸 증명해 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들 다 집어넣어놓고 간 거는 사드의 메커니즘을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막대기만 증명한 거지. 그나마 막대기도 짜고 치고 툭 차서 막으라는 거를 증명한 거지. 그렇잖아요. 예. 얘가 어느 쪽을 찰지 모르는 걸 미리 예측하는 그게 없는 거야. 그 시스템은 사드에 포함이 안 되나요? 사드에 포함이 되잖아요. 되는데 그거 다 삭제하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13번, 오케이, 13번 맞는 막대기로 맞춘 거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실력 대단하시다. 예. 예, 많이 인정하시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고, 막 말지만. 런치. 예. 그런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령 이것이 100번 맞다. 100번 맞다고 치더라도, 13번의 데이터가 만약에 1300, 1500이면요. 500이면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지난 2월달에 하겠다고 하고 7월달에 발표할 때까지 우리 국방부가 한 번이라도 미국에 가든 아니 어떻게 해서 로켓에 가서 자 우리나라는 사정거리 500이다. 500km 맞춘 사이즈로 한번 실험 보여줘봐라. 그럼 이거 성공하면 나 우리 국민들한테 뭐죠? 해주겠다. 만약 그거 모습만 보여줬으면 저도 찬성했어요. 오케이. 예. 500km 정도 날아가는 미사일 맞추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그 비디오 딱 해가지고 그거 들고 나타났으면 저는 오케이. 내가 나서서 국민들 아마 설득했을 겁니다. 그랬을 겁니다. 왜? 아닌 건 알면서도 저는 그 정도 되면 한미동맹이나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 보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대는 저는 아닙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했잖아요. 그런 거조차도 안 했잖아요. 뭐 여기 여성분은 그거 아니지만 아니 하물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미국에서 수억 개가 팔려서 대박난 립스틱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치더라도 그 립스틱을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여성한테 맞느냐 안 맞느냐 실험도 안 하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물며 2,000원짜리가 갖고 들어오는데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길어져서 뒤쪽은 제가 이런 뭐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아오모리 그다음에 교탄 이 두 군데를 갔었는데요. 실제 가서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게 이게 아오모리에 있는 기지입니다. 제가 여기에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 사드를 반대로 간 게 아닙니다. 내 눈으로 직접 시해야겠다. 왜? 시민단체에서 뭐 환경이고 인체 무해하고 아오모리 현하고 뭐 교탄고시 하니까 막 데모하고 죄송합니다. 한겨레도 계신데 한겨레에서 막 무슨 막 소음이 들리고 그래서 저편을 들을까 하다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진짜 그런가? 가봤는데요.
아무리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예, 잘 살더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1몇 킬로입니다. 1.2km 정도 되거든요. 저희 요 앞으로 지금 다 걸어 다니면 됩니다. 이게 지금 예, 이 부대 요게 뭐냐면요. 요 밭입니다. 밭. 이 앞으로 밭이 있어요. 밭. 예. 그리고 여기가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에 여기서 철인 삼정경기가 됩니다. 여기 어항이고요. 여기 지금 하얀색이 각도입니다. 100도 각도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그 어항이고요. 예, 어항이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즘 문제가 됐던 교탄거시. 이거는 제가 미국한테 잡힐 뻔했어요. 여기거든요. 요거거든요. 여기 요 안에 들었습니다. 요 끝에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네, 요건데요. 요거는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찍고, 예, 이거 찍으러 들어갔다가 걸려가지고 잡힐 뻔했는데요. 여기도 가보니까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있어요. 소음 하나는 있어요. 정말 소음 하나 있는데 저 바로 이 부대에서 옆에 있는 마을에서 1박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다 만나서 해봤는데요. 거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초기는 좀 있었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라가 하는 일 반대하면 적군파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반대는 없습니다. 브레이크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왜 가느냐? 제가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체에 대한 문제라든가 뭐 환경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환경 문제, 인체 문제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싸워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눈으로 한번 직접 가보고 만약 여러분들 그쪽에 성주 있는 사람들 어머니 데리고 가고 교탄고시 가는 순간에 져버려요. 우리가 싸움을 져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고 진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될 부분은 뭐 사드를 반대하려면 아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말 그쪽으로 군사적 효율도 아까 말씀 내 눈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고 미국 북한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 보여주면 나 찬성하고 내가 나서서 뭐 국방방송을 나가든 KBS 나가든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그것도 미국 정부단을 로켓 마틴사에서 준 데이터를 갖고 무조건 믿으라? 근데 그 데이터조차도 없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13번 했다는데 13번조차 그나마 막 몇 년 동안 떠드니까 그나마 보여준다는 게 유튜브에 올린 게 전도 수준까지 올린 거예요. 나는 유튜브에 저거를 로켓마트를 올린 게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어쨌든 국제적인 문제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뭐 제가 50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